경오, 경오 일주 육식갑자에서 우리가 7번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경오 일주가 되든 뭐 어떤 일주가 되든 우리가 한 20개 정도, 10몇 개 정도를 아까 우리가 무슨 봉좌, 인거, 그 다음에 이제 궁좌, 종지 그 놀법에 의해서 풀어나가면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이 빨리빨리 그걸 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절이, 태가, 양이, 목욕이, 관대가, 걸록이, 제왕이 뭐 이렇게 그게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막 그런 얘기가 좀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딱 고정적인 단어를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나 한 듯이 갖다가 공식 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로호, 우리가 저 우주센터에서 3조를 쓰고서 3번째 만에 성공을 했어요. 확률 33%예요. 우리 3조까지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85%, 95% 사이 왔다 갔다 하면 기상청보다도 훨씬 수법급 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면 어때? 그렇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틀렸다는 어떤 자기자괴심을 가지면요, 한지간도 못 나가. 당연히 틀리면은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 기가 가세요. 그러면 돼요. 받은 돈 있으면 둘러주면 되고, 뭐 째째하게 몇만 원 가지고서 막 이러지 말고 가시라고 그러세요. 새털처럼 많은 사람도 다른 사람도 있겠지 뭐. 그래서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만약에 100% 다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신이에요. 신의 영역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 우리가요. 이것도 신의 영역에 함부로 가서는 크게 혼나요. 그러니까 새 혀를 가지고선 거짓말할 필요도 없이 있는 거 공식 그대로 이게 틀렸다 그러면 보내는 거야. 인연이 안 맞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안 맞는 게 한두 개 안 맞아. 더 기상청 얘기해 보세요. 훨씬 잘 맞지. 의사도 고치다 죽이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경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보면요, 경호는 자의, 형상, 천간, 동물, 그 다음에 업상, 건강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 경호라는 것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자의,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의, 형상은 글자의 의미와 다시 제가 똑같이 설명합니다. 모양 꼬라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자의 형상을 우리가 갖다 쓰는 근거가 어디냐면 삼명통해예요. 유고 만민영 선생의 이런 삼명통해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데, 이 책 속에 보면은 경금은 뭐 어떻고 오화는 어떻고 자연 만물에 빗대 갖고 설명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자평명리 시간에 우리가 이미 배우신 분들은 다 배우셨어요. 경금은 뭐를 놓나? 월을 놔. 월은 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오화는 봉화를 놓는다 그래. 봉화는 쉽게 말해서 횃불이에요. 그렇죠? 횃불인데, 자, 이런 겁니다. 달밤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어두운데 횃불을 들고 가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옛날부터 나를 따르라고 했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정부의, 특히 정부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그런 측면에 봐서 이 경호 일주들은 정관을 아주 멋있게 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 형상으로는 달과 횃불을 놓고 있어서 마치 관이 나를, 일반인들을 데리고 따르고 가는 그런 형상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백만이 무슨 용광로 용액이니 말등의 쇠장식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틀림없어요. 백마라고 하는 것은 경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갑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병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오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오가 있고 이무가 있는데, 그래요.
뭐 청마, 그 다음에 정마, 황마, 그 다음에 백마, 그 다음에 이제 흑마인데, 특히 이 경호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맛, 백말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말띠는 팔자가 드센가요? 그런가요? 그럼 경호 연에 태어난 사람 전부 다 팔자가 드센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논법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럼 왜 팔자가 드센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이 공부하시면서 왜?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공부하는 이상. 이게 그래요. 천간이 전부 다 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요놈만 안 바뀌죠. 요놈만 자신으로다가 회두생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자기 고집 때문에 경호가 고집이 세다고 얘기해. 아니 여명의 가보는 얼마나 고집이 세. 식상을 나서 완빵이 남자 패는 데 있어서 경호는 약해. 그래서 경호가 여명이 고집이 세다 얘기하면은 그 잘못됐어요. 경호는 관을 깔았어요. 로광을 깔아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아주 거친 여자하고 만나기 쉬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백마라고 하는 것, 이 자의 형상을 왜 갖다 쓰냐? 백마는 뭐예요? 달밤에 백마가, 여러분 달밤에 비단을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알아줘요 누가? 달밤에 백마가 다니들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무의지상으로 끝나기 쉬워요. 그래서 경호일주들은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현상을 잘 지키세요. 고고, 쉽게 말해서 백마니까 고고하잖아요 자태가. 그래서 아주 자존심 세단 말이에요. 이런 자의 형상이 있어요. 백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용광로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오화는, 자, 이 경금이라고 하는 큰 무쇠 가마 속을 달구는 오화가 있고, 어떤 사람이 무오야. 물론 오화는 천간으로 5개를 놓지만, 이거는 뭐예요? 불이 산을 달구는 거죠. 여기는 불이 쇠를 녹이는 거지요. 어느 쪽도 녹이면 여기는 이 속에 오화의 불꽃이 흘러내려오고, 여기는 녹이면 쇠물이 녹아서 내려오지요. 이걸 가지고 오화가 산을 녹이고 쇠를 녹여서 내려오는 용광로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 용광로를, 이 열을 확각돼서 나오는 그 용광로를 우리가 정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호나 무호를 놓으면은 일단은 좋아하는 거예요. 세고 정력이 전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가보라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돼요? 분목이야. 타버리죠. 파르르 하고 말아. 이거 되시죠? 병호는 어때요? 분목이 아니라 화가 들어와 있죠? ADHD예요. 대개 여명은 ADHD 50개의 한 신살 중에서 기껏 해봐요 신살 들어가는 게 한 20개밖에 안 돼. 나머지 한 330개 전부 다 흉이에요. 그래서 여기 20개 들어가는 신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슨 귀인이니, 천혈귀인이니, 복성귀인이, 태극귀인이, 문창귀인이, 학당귀인이, 천주귀인, 다 귀인자가 들어가. 근데 이걸 보면 귀인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셔도 돼. 차라리 나쁜 거 몇 개 더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천을귀인은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 요거는 천간 10개에 따라 가지고 지지에 뭐가 붙었을 때만 천을귀인, 요것만 외우시면 돼. 다른 건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외운다면 천주귀인, 요것만 외우시면 돼. 그런데 아주 간단해. 이걸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12운성이 장생으로 끝나잖아요. 무조건 귀인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2운성이 장생으로 끝나면 팔자는 어떻다는, 기본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장생은 한마디로 키워드가 뭐 있어요? 한마디로 딱 자르면 애가 막 태어나면 뭐가 들어와 지금? 후원성이야.
양은 상속성이죠. 장생은 고추금대줄 딱 걸었으면 누군가 이제 외부 사람이 사갖고 와. 그래서 이게 장생을 놓은 사람은 넘어져도 어떻다고요? 돈을 쥐어갖고 나와. 자, 그래봐요. 그러니까 아까 신의 일주라고 하는 사람이 간목인한테 뭐예요? 정제지요. 정제가 뭘로 들어와 있어요? 장생으로 들어와 있잖아. 제가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 아,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신의 일주는 재, 목욕을 났기 때문에 재를 폼생폼손하고 돈을 써. 돈이 부족한데 아이 죽겠네 하면 또 누군가 반드시 채워줘. 이것이 천우신조예요. 그래서 장생을 놓은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귀인이더라. 이거 외울 것도 없어. 장생은 무조건 귀인이다. 다른 주에서 있는 것도 해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인을 우리가 좋은 것은 귀인이더라.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이 또 신살 중에서 좋은 것이 뭐냐면 걸록을 낳다, 제왕을 낳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좋은 쪽이에요. 단지 남명은 모르는데 여명이 예를 들어 제왕 이런 게 들어오면 팔자가 뭐예요? 혼자 살 팔자라고. 그래서 그것도 남명을 구별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머지 전부 다 살이야. 아, 살이에요. 그래서 살을 여러분이 이 책에 보시면 82개가 나와 있지만은 대표적인 거 우리가 그 중에서 골라서 한 30개만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면은 뭐 그래봐야 뻔하잖아요. 괴강이니 백호니 천라지방이니 라망이니 무슨 가녀지동이니 뭐 이런 거 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천을기운이니 천주기운이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 다른 건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셨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12운성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면 자의 형상과 일반 신살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물론 일반 신살도 보니까 여기 무슨 나체도하니 개비관이니 무슨 쭉 나왔는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주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12운성의 호텔을 10성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자, 보면은 이 사람의 제일 처음에 어쨌든 관성이고 관성이에요. 자, 관성을 우리가 두 개서 묶어보면 관성이 록왕으로 와 있네. 그렇죠? 록왕이 욕궁에 놓여 있어요. 욕궁에 놓여 있어.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관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어. 주체를 누구로 봐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남명의 여명이에요. 여명이에요, 여명. 왜? 관은 누구이기 때문에? 배우자니까.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을 한번 보자고요. 자, 무조건 육친의 관점, 그 다음에 심리의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육친의 관점에서의 나의 배우자예요. 나의 배우자. 자, 여러분, 배우자가 관성 로광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명이에요. 지금요. 나의 남편의 기운이 어떤 기운이에요? 공직자의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관성이 로광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기운, 옳고 그름을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기운이 그 다음에 행동거지가 대단히 바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욕궁에 놓여 있어. 욕궁에 놓여 있으면 이 사람이 반듯하지만은 반드시 어떻다고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심리야. 그럼 뭐예요? 공명심이 대단히 강한 이런 남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명의 입장이에요. 여명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심리적으로 보자고요. 남편이 기운이 어때요? 나를 극하기가 굉장히 강하죠. 자, 여러분 정관과 편관이 같이 쓰이면 우리가 이걸 관살 혼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명의 입장에서 관살이 혼잡되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절대 안 편해. 그럼 대체적으로 남편의 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우리가 이 관이라고 하더라도 한 놈은 편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놈은 칠살이라고 얘기해. 이 구별하실 수 있는 분 우리 배우셨어요?
자평면리 때. 그러면은 무엇은 평관이고 무엇은 칠살인가 구별하는 방법. 본 유일하게 식상이 있는가, 식상 유무야. 특히 식신이 있는가, 식신 유무야. 식신은 관을 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식상이 제살한다 그래. 식신 제살한다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서 수가 어딘가가 수가 개수가 들어와 있다, 아니 임수가 들어와 있다, 식신이죠. 그럼 제사를 한다는 것은 편관이에요. 편관이 즉 쉽게 말해서 식신이 들어와서 이 관을 쳤다고 한다면 이 편관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식신에 의해서 편관이 죽었지만 편관이 성공에 가달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성공해요. 그러니까 편관이 죽었지만 뭘로 죽냐면 부인한테 못하게 하는 기운이 있잖아요. 이거는 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의 기운으로서는 어때요? 사는 거예요. 식신이 들어서 편관이 들어와 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사주를 봤더니 정화가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사주에 신금이 이렇게 있어, 정화가 이렇게 있어. 이 편관이야, 여명인데 늦게 결혼해야 돼. 동생 같은 남편 만나, 늦게 결혼해야 돼. 근데 만나도 아주 깐족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어딘가에 수를, 식신을 숨겨놨어, 개수를. 반드시 이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다고 이미 성공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기운은 어떨까요? 편관의 기운을 죽여버리죠. 좋은 남편을 만난답니다.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이게 없어, 식상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칠살이야. 칠살은 뭐예요? 좋은 남편, 나쁜 남편? 흉폭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관이 뭐고 칠살이 뭔지 구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편관으로 작용한다. 그럼 식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성공하고 좋은 배우자하고 인연이 돼요. 근데 없어 칠살로 사용됐다면 나 몸이 아프고 칠살 나 극하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흉폭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성공을 지향하는 공명심이 강한 사람, 육친의 관점에서는 배우자가 어떻다고 대단히 관이 강한 사람은 편치 않는 사람이에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어떠한 출세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반듯하겠죠. 관이 나를 꽉 잡고 있으니까 일탈의 염려가 없어. 근데 일탈의 염려가 없지만 실제는 보면 어때요? 본인은 알게 모르게 욕을 놨으니까 자기 스스로 규범을 깨겠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심리의 소유자들이야. 외부의 사람이 볼 때는 반듯하지만 자기의 행동 거지는 어떻다고? 심리적으로 알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명의 입장에서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보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직업이죠. 그렇죠. 남명도 직업이에요. 그렇죠? 직업이야. 직업이 관성이 로광에 들어와서 욕공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목욕이 얘를 끊임없이 눌러서 직업의 이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직주 이동이 어떻다고요? 많아. 그래서 반드시 저런 사람은 하나의 관을 가지고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관이 로광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직장인 명이에요? 아니면은 사업가 명이에요? 직장인 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벌써. 그렇습니다. 왜? 비식재 관인 중에서 관인이 로광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이거는 천억 없어도 직장인 명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비식재가 로광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천억 없어도 사업가 명식이 되니까요. 관인이 로광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사업한다고 팔자방정식을 뒤집는 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부터 사업해야지 라고 사업하는 게 언제예요? 사업하는 게 쟤는 목이고 식상은 뭐예요? 수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계묘 행운을 받다 보자고요. 그럼 상관을 받죠. 행운에서 반드시 사표는 되니까. 사표는 될까요? 오, 묘가 어떻게 들었어요? 이미 파 아시는 분 자평명일 때 배우셨잖아. 파, 해, 응? 오면 파가 들어왔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상을 봤다 하면 저 사람 공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표되고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직업의 이동이 굉장히 많을 사주들. 그럼 이번에 남명으로 보자고요. 자, 남명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육친으로서는 자식이잖아. 자식이잖아. 그렇죠? 자식이 관성 로광의 요거로 들어와 있어. 그럼 자식이 관성 로광으로 들어와 있으면 자식은 어때요? 반듯한 자식이에요. 같은 자식인데 욕이 들어와 있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공직에 가더라도 멋있고 폼나는 공직에 가야 돼. 그러면 음지에서 험지에서 일할 수 있는 소방서, 우체국, 뭐 경찰 이런 데서 일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어떤 거예요? 폼나는 데가 센 직업이야. 국세청, 검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야. 왜? 멋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욕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관을 낳았죠? 붙기는 붙지만 올인할 수 있나요? 힘들어. 여러분 일지의 식상을 특히 상관을 놓거나 일제 목욕을 놓은 사람들이 공직으로서 합격은 할 수 있지만 정년퇴직까지 갈 확률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일제 목욕을 놓은 사람들 특직이에요. 그러면 일제 목욕 놓은 사람 맞죠? 을사가 목욕을 놨어요. 신해가 목욕을 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저 경오가 목욕을 놓는다고 이렇게 가기 힘들어요. 깝깝해서 죽어요. 아, 그게 바로 식상의 기운 때문에 그래. 요 앞에 놓는 것이 과수, 요 뒤에 오는 것이 고신이야. 과수는 사고, 고신은 사생이에요. 그럼 사 앞에 오는 것이 뭐예요? 진이죠. 그래요. 고신은 진이고, 과수 미디에 오는 것은 신이더라. 요런 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실까요?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만큼은 여명에다가 요만큼은 남명에다 제가 갖다 대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명의 입장에서 도화가 물론 남명도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는. 근데 부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도화는 나한테 무슨 도화예요? 재성 도화지요. 재성이 도화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남명이라고 보자고요. 남명은 재성이 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거야. 이걸 매간득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주고 득제, 매간, 돈을 주고 간을 사는 거야. 이랬을 때 묘파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내가 매간득제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 도화운에 매간득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망신당해요. 자, 그럼 여명이에요. 여명도 보면은 이렇게 도화운이 들어와 있죠. 도화운에 오묘파도 여명도 매간득제해요. 돈 주고 성을 산다고요. 제비 하나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여명도 도화운에 돈 잃고 몸 잃는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리죠? 응? 요걸 가지고 우리가 도화운, 여명의, 남명의 도화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묘의 파가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여명이든 남명이든 묘목 행운, 이 행운에 이렇게 제가 또는 제가 이렇게 도화가 쉽게 말해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화로 들어와 있죠? 요때 매간득제하겠구나. 우린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걸 이제 또 보시면은 이 사생의 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남명에게. 어떤 남자가 신금운이 들어와 있어요. 신금운이 들어오면은 행운에서 신금운이 딱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또 하나 단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오화가, 이건 말이야. 말이 신, 원숭이에요. 원숭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단어가 생각나면 이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의마 이런 단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심원 이래서 의마 심원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어. 생각은 달리는 말 속에서, 마음은 원숭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마간산이라고 아시죠? 말등을 타고 동네를 보고 다니는 거야. 보는 거야, 안 보죠? 생각만 하면 막. 그럼 반드시 오를 깐 사람이 신금을 보는 해에는 반드시 의마심원의 운이 들어와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은 생기나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결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자, 그럼 이 사람이 내년이 병신년이야. 경운. 이 사람 어떤 거예요? 관이 들어와 있죠. 밑으로 의마심원 들어와 있죠. 직업을 놓쳐요, 안 놓쳐요? 직업을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셔도 돼. 오화가 신금을 보면은 의마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남자한테는 고신이라 그랬어요. 고신은 뭔 얘기냐면 외로울 고자예요. 외로울 고자. 외로울 고자 뭐 호래비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은 내년에 신금이 들어오는 해에 의마심원 해가지고, 자, 내년에는 병신이지만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갑신이 들어오잖아요. 10년 뒤에. 그쵸? 그 다음에 또 10년 뒤에는 또 들어오는 것이 뭐가 들어오던가요? 들어온 것이 또 갑신이 아니라 임신이 들어올 수도 있죠. 어쨌든 5개가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똑같아. 근데 여기 관이고, 여기는 금금목이고, 그렇죠? 재를 취하다. 여기는 뭐예요? 임이니까 금생수, 오지랖을 부리다가, 여기는 금이 뭐예요? 동료들하고 도박질 하다가, 그렇죠? 여기 무토는 뭐예요? 인성, 계약질 하다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파산나. 요 의마심원이 들어올 때 대표적으로 하는 짓꼬라지가 뭔지 아시죠? 요것이 중독 증세가 들어와. 중독. 어떤 중독이요? 마약, 알코올, 의약품, 그 다음에 섹스 이런 데 탐닉하다가 꼬라지가 전부 다 뒤틀려지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보는지 모르셔도 좋아요. 단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요 얘기에 익숙만 해주시면 돼. 의마심원이 들어오더라. 자, 그러면 남명에게는 신금이 의마심원의 이렇게 고신이 들어와서 요때 이 사람이 자칫 행동을 잘못하면 이혼의 호래비가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경호일주가 딱 왔을 때 당신은 병신년에 관의 일로다가 복잡해가지고 결국은 당신이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홀로 호래비가 되더라. 호래비가 된다는 건 오늘 잘못하면 오늘 이혼한 거 아니죠? 그 일이 화근이 돼서 2, 3년 후에 그만둔답니다. 되게 망신이 들어오고 2, 3년 후에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망신이 사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화가 오화와 같이 정평관이 같이 들어오죠? 그럼 반드시 직장에서 정평관이 같이 들어와. 물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정평관이 지금 혼잡이 돼 있는데 식신이 있어서 관을 치는 운으로 들어오면 식신 제살에서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직업에서 반드시 직장에서의 이동수를 보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신금 이건 얘기했고 오묘파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신 과숙에 진이 들어왔을 때 이 진하고 오는, 여러분 혹시 이걸 배우셨나 모르겠어요. 파, 그 다음에 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자평면이 때 다 이제 배우셨다고 하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셔. 이제 저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드릴 거야. 요 진하고 오하고 부딪혔을 땐 어느 쪽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
하도 아니고 해도 아닌데 오를 놓은 사람이 이미 탕화를 놨다고 했는데 오가 오, 축, 진 이렇게 놓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요번에 탕화운이 들어오죠? 그럼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요 진토에. 그럼 여명들은 요 진토가 들어오면 분노 조절 탕화가 들어와서 어떻다고요? 부부싸움을 대판해버려. 부부싸움은 여러분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일단 탕화운에 집 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 과숙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여명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이성을 탐하기가 굉장히 쉽더라. 이렇답니다. 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저쩌고 뭐 저쩌고 막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몇 번 수십 번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주 익숙해져요. 아주 익숙해진다. 그래서 실전반에 가시면 그냥 여러분이 아주 재미나게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처음에 자의 형상부터 신살부터 12운성의 포태부터 그 다음에 도망역에서 고신 가숙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 제가 이제 18개를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만 다 접목하는 방식도 똑같은데 단지 12운성을 여러분 해설하는 방법 있죠. 요거 방법만 자꾸 저하고 익숙하게 들어가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하는데 질문하세요.